경제적 죽음은 어떤 사람에게 가장 먼저 찾아올까요? 누가 제일 먼저 찾아올까요? 그렇죠. 첫 번째로는 욕심 많은 사람이. 공부 안 하고서 욕심만 많은 사람이 제일 먼저 망하는 거야. 공감 1차 찍어보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사람? 무지한 사람. 뭘 몰라. 산꼭대기에다가 식당을 차려. 그죠? 그리고 강에다가 무슨 자전거 점포상을 차리고, 이 무지한 사람들 망하겠죠. 세 번째로는 성실하지 못한 사람. 근면성실하지 못한 사람. 네 번째는 뭐 신뢰가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사실 경제적 죽음을 어떤 식으로든 맛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욕심을 낮출 줄 알고, 또 무지를 하려면 이제 공부를 해야겠죠. 공부하고 또 성실하고 신뢰가 있으면은 이런 사람들을 뭐라 그러냐면 인재라 그래요. 맞죠? 공감 2차 찍어보세요. 인재. 예.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면서 지향해야 되는 것은 인재가 돼야 돼, 스스로. 그래서 회사에 필요한 사람, 혹은 가정에 필요한 사람, 국가에 필요한 사람, 이런 어디에 필요한 사람이 되면은 경제적인 죽음을 당할 수가 없겠죠. 맞죠? 그럼 우리가 주식 시장에서도 들어와서 우리가 어떠한 그 기업, 투자한 기업에 필요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회사가 이제 위험한데 우리가 막 한 10억 투자해버려요. 그러면 굉장히 필요한 사람이 되겠죠. 그죠? 그 필요한 사람 덕분에 회사가 설비 투자가 진행되어서 실적이 나와갖고 50억을 벌었어요. 그럼 10억 투자한 사람한테 얼마가 갈까요? 마찬가지겠죠. 여러분들이 지금 돈이 필요한 기업에게 뭐 500만원, 1000만원씩 투자해 줬어요. 회사가 어려운 시기를 겪고 상품화가 대중화되어서 이제 실적을 많이 내게 됐어요. 그럼 그 보상이 누구한테 갈까요? 인재에 대한 보상이 누구한테 갈까요? 바로 본인한테 돌아온다는 거예요. 맞죠? 그럼 지금 당장 어떠한 욕심, 탐욕에 대한 보상도 정확히 그 욕심낸 만큼 자기한테 돌아갑니다. 아셨죠? 좋은 주식 늘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예, 탐욕도 내가 욕심 부린 만큼 나한테 하살로 돌아오는 거고, 돌아보면 항상 결론은 뭐예요? 아, 내가 부족했구나. 아, 내가 몰랐었구나. 이렇게 후회를 하게 됩니다. 공감 1차 찍어보세요. 이 경제는 여러분들 정확하게 사실은 카르마의 법칙이 그대로 적용이 돼요. 욕심을 많이 부리면은 나한테 그만큼 화가 돌아오고, 또 건전한 마음으로 내가 느긋하게 투자하면 또 그만큼 또 성과가 돌아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보셨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시작하는 시점에서는 누구든지 이렇게 조금 내려와요. 맞죠? 씨앗을 심고 또 이제 그동안 몰랐던 것을 어떻게 수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와야 돼요. 자, 공감 1자 찍어보세요. 좀 아파야 돼. 시작하자마자 바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운동을 하더라도 골프를 배우던가 뭐 헬스를 배우던가 해도 처음에 쓰지 않던 근육을 쓰기 때문에 어때요? 아파. 막 일주일 동안 막 몸살 나고 그래요. 금융도 똑같아요. 금융도 똑같아. 그죠? 여자들도 연애 안 하다가 동네 오빠 좀 사귀게 됐어요. 그럼 오빠랑 다니면서 오빠 거리잖아요. 그럼 집에 와서 아빠 보고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아빠 보고 오빠 거려요. 그만큼 이제 헷갈리는 거죠, 이게. 예, 공감 1자 찍어보세요. 예, 그런 경험 있으신 분 2자 찍어보세요. 연애하다가 아빠한테 오빠 하신 분 2자 찍어보세요. 여성분들. 네. 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그것처럼 우리가 이제 뭔가 새로운 것을 하게 되면은 이제 적응기가 있고 탐색기가 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주식 투자를 배우고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뭔가 딱딱 해야 될 거, 계좌 만들고 또 이게 한 번만 해놓으면 평생 해놓을 수 있는 거예요. 평생 할 수가 있는 거니까 귀찮아할 필요가 있다 없다? 계좌를 만들고 뭐 사이트에 가입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귀찮아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한 번의 수고스러움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 공감 2자 찍어보세요. 아우
저기 뭐 계좌 개설하는데 2시간이나 가야 돼요. 그걸 꼭 제가 가야 돼요? 그런 사람은 주식 투자하지 말아야겠죠. 응? 남자친구 만나려면요 새벽 6시부터 일어나서 화장해야 돼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남자친구 만나지 말아야겠죠. 맞죠? 예. 여자친구 만나려면요 저 씻기 싫은데 목욕도 해야 돼요. 그런 사람은 여자친구 만나지 말아야죠. 그죠? 내가 무언가를 얻고 하고자 한다면 지금 당장 귀찮은 거 수고스러운 것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뭔가 원하는 목적을 쟁취할 수가 없다는 거죠. 예, 공감일자 찍어보세요. 서두가 좀 길었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탐색기를 지나고 나면은 어느 순간 깨달음이 와서 이거네. 이 남자네. 이 여자네. 맞습니까? 한번 쫙 느낄 때가 온단 말이야. 그때를 위해서 우리가 그때를 위해서 지금 탐색기를 하고 공부를 하고 힘든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선수들이 왜 시합도 없는데 겨울에 전지훈련 가고 돈을 투자하고 그럽니까? 여름에 잘 되려고. 여름에 실적 향상을 하기 위해서 동계훈련을 하고 돈을 투자하고 그렇죠. 맞습니까? 공감을 이자 찍어보세요. 그럼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주식 투자도 성수기가 있고 비수기가 있고 성수기가 있고 비수기가 있어요. 그러면 비수기 때 농사진 사람이 성수기에 수확하는 거고 또 비수기에 씨앗 심어놓고 기다린 사람이 주식시장 막 올라갈 때 모든 종목이 올라가니까 이때 만세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 만세 부를 때 쫓아가서 씨앗을 심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사람은 여기서 씨앗을 심어갖고 여기서 만세 부르고 다 털고 나가는데 여기서 씨앗을 심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예? 꼭지에서 씨앗을 심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꼭지가 돌아버리는 거예요. 예, 꼭지 돈다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꼭지에서 씨앗을 심으면 여러분들 꼭지가 돌아버리는 거예요. 예, 공감 3자 찍어보세요. 그래서 종자 개념에서 여러분들 종자는 언제 심냐면은 바닥에서 힘들 때 심는 거예요. 알겠죠? 자, 만석구님, 만일 탄핵 인용이 되면 그 후에 우리 주식의 향방은 어찌 될 거라 생각하세요? 탄핵 기각이라는 전제로 달리고 있는 중인데, 네. 일단 탄핵이 예를 들어서 만에 하나 인용이 된다면 그래도 어쨌든 불확실성이 해소됐기 때문에 시장은 단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 제가 조금 이따 강의에서 해드릴 거지만 인용이 된다면 사실상 더 큰 금융의 혼돈이 아니고 정치 전국의 혼돈이 옵니다. 왜 그런가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설명을 조금 해드릴게요. 자, 이해하셨죠? 여러분들 왜 투자를 해야 되고 왜 농사를 져야 되는지 어느 정도 이해됐다. 왜 귀찮아도 해야 되는지 이해됐다. 3차 찍어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어때요? 지금 기분이 만세 부르고 싶어요? 아니면 울고 싶어요? 여러분들 전체적인 사회 분위기나 경기나 뭐 금리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어때요? 너무 좋아 죽겠다, 미쳐 죽겠다, 막 남들 주변에서 돈 벌었다고 난리다. 1번. 아니다. 이거 불안해서 잠도 못 자겠고, 이거 맨날 이거 좋은 일도 없고 짜증나 죽겠다. 2번. 응? 다 2번 우울하죠. 그죠? 이걸 뭐라 그래? 이거를 우리는 불황기라 그래요. 불황기. 예, 불황기. 그죠? 이 만세 부르고 남들 막 돈 벌었고 차 바꿨고 집 바꿨고 막 이런 얘기 막 들릴 때는 호황기라 그러는 거예요. 호황기 때는 무슨 생각 드냐면은 사람들이 왜 망하냐면은 옆에 애들이 이제 옆집 남편 뭐 주식 사갖고 1000만원 벌었대. 우리도 하자. 옆집 아줌마 뭐 아파트 2채 사갖고 한 채에 뭐 3000만원씩 올랐대. 우리도 지금 당장 사자. 호황기 때는 다 서로 들쑤신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전부 다 이때 씨앗을 심을 수밖에 없는 거죠. 불황기에는 야 옆집 아저씨 주식해갖고 뭐 3000 말아먹었다더라. 야 집 샀는데 뭐 집값이 뭐 어쨌다더라. 이게 안 좋은 말만 있어요. 예, 안 좋은 말만 있어요. 공감 일자 찍어보세요. 안 좋은 말만 있어. 그러니까 야 이거 팔자. 야 우리 더 떨어지면 어떡해. 비관만 있어. 비관만 있어. 그죠? 요때는 씨앗을 심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 차이를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지금이 고로 뭐라 그러는 거야? 지금이 종자가 있는 사람은, 종잣돈이 있는 사람은 지금 심어야 된다는 겁니다. 공감 일자 찍어보세요. 불황에 심어서 호황에 파는 게 투자예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뭐 2시에 특검이 발표한다고 해서 뭐 불안해 죽겠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거짓말쟁이가 거짓말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공감 일자 찍어보세요. 거짓말쟁이가 하는 말은 다 거짓말인데 그 말에 뭐하러 신경을 씁니까? 그렇죠. 불법을 계속 저지른 놈이 무슨 짓을 하던 걔는 불법자예요. 아까 얘기했던 사회적인 죽음을 제가 말씀드렸죠. 걔네 특검한 애들은 이제 사회적인 죽음을 걔네들은 맛보게 될 겁니다. 맞습니까 내 말이? 언론에서 그동안 한 말이 다 거짓말이었는데 왜 언론을 보고서 여러분들의 사고방식 논리회로를 가동시켜요? 하나를 보면 열을 한다고 했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을 심지를 단단하게 하세요. 이놈 새끼들 또 아가리만 벌렸다면 거짓말이구나. 쳐다도 안 본다. 그죠? 대신에 우리가 지켜볼 때는 저놈이 어떤 모순에 빠지고 어떤 오류를 범하는지 우리가 그걸 봐야 되는 거죠. 어떤 거짓말을 하는지 그거를 봐야 되는 거지. 그놈이 하는 거짓말을 보고서 내가 흔들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예? 공감 이자 찍어보세요. 그것에 대한 기준을 잘 잡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요. 그러니까 불안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불안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요. 없어. 자, 우리가 이제 처음에 이제 이거 분석을 할 때만 해도, 처음에 이제 이런 얘기를 할 때만 해도 사실은 차디찬 빙하기였죠. 처음엔 막 신변 위협도 있었고, 또 우리 유료 회원들 중에서도 그런 거 하지 마라, 응? 듣기 싫다. 또 사이버 테러도 있었고, 여러분들이나 저나 사실은 나라가 어려운데 그냥 눈 감고 그냥 개 돼지 마냥 그냥 편하게 지내도 좋겠지만, 그랬으면은 뭐 삶은 편안했을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지식인으로서 여러분들을 그냥 두지 않았단 말이에요. 맞죠? 공감 이자 찍어보세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방송을 하고 또 여러분들을 모시고 이렇게 주식방송에서 정권, 정치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용기 없이는 나서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에요. 근데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대한민국 최고의 권력자에서 그 권력을 미처 써보지도 못했는데 억울한 누명과 설계에 당해서 대한민국 최고의 약자가 된 박근혜 대통령을 우리가 이번 사건을 토대로 해서 공부하게 되었고, 공부를 했더니 정말로 역대 대통령과 비교했을 때 가장 국민을 위했고, 가장 업적도 많고, 가장 또 남자들이 다 까먹은 돈을 이 여자가 추스리려고 했던 것들이 보이고, 또 이런 한 푼 먹지 않았다는 것을 학습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이런 진실을 알게 되었으니 저 역시 조금도 주저함이나 머뭇거림 없이 제가 13년 동안 주식 투자하면서 봐왔던 현대사, 그리고 13년 동안 분석해왔던 이 많은 사건 사고들의 그 맥락을 같이 한다는 거에 바로 이제 답을 얻을 수가 있었고, 그래서 그 경험을 토대로 여러분들에게 제 목소리를 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건의 본질은 애시당초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은 사실 진위가 밝혀지지 않은 미확인 보도들로 그 가장된 왜곡된 언론 보도가, 그죠? 시민들의 도덕적 감성을 자극하였고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는, 기름을 붓는, 그들의 감정에 기름을 붓는 이런 것이 진행이 되었죠. 그래서 분노한 시민들이 거리에 나와서 촛불을 들고 이 사태가 시작된 것입니다. 맞죠? 전부 다 뭐 최순실 뭐 근데 다 거짓. 그러니까 이 거짓말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정치 세력들의 불순한 정략이 이 판을 설계해서 사람들을 좀비화시켰고, 좀비화된 인간들은 이성을 잃고 흥분한 여론의 압박에 떠밀려서 이루어진
탄핵 소추라는 것이죠. 맞습니까? 탄핵 소추라는 것은 대통령을 탄핵하려면 적어도 증거가 있어야 되고 객관적인 조사가 있어야 되고 증인이 있어야 되고 탄핵 사실에 대한 그 기본이 있어야 되는데 이 모든 것이 없다는 겁니다. 공감 1차 찍어보세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증인도 없고 증거물 채택도 안 하고 또 재판 과정 중에 여러분들 재판 과정 중에 그 재판관 한 명이 임기가 다 되어서 퇴임하였는데 그 한 명을 충원하지도 않고 있어요. 사실은 대통령이 3명, 국회가 3명, 대법관에서 3명, 이 9명이 딱 돼야지만 이 판결을 내릴 수가 있는 게 헌법재판소입니다. 한 명이라도 부족하면은 판결을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심리는 할 수 있어요. 조사는 할 수 있지만 판결을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9명이 딱 임명된 상태에서 판결을 내리지 않는다면은 모든 것은 무효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헌법재판소가 존재해야 하는 기본 원칙이에요. 공개하면 이해됐으면 일자 찍어보세요. 근데 얘네들은 어때요? 지금 3월 13일 날 그 이영민지 좀 개상하게 생긴 그 여자 있잖아요. 헌법재판소 그 여자 이름 뭐예요? 이정미 그죠? 예. 어쨌든 그 개상하게 생긴 그 헌법재판관 그 여자가 3월 13일 날 이제 임기가 다 해서 그만둔다고 하니까 그 시점에 맞춰서 판결을 내린다고 하죠. 그러면 얘네들이 하는 말은 9명이 판결을 내려야 되는데 지금 8명밖에 없으니까 7명이 되기 전에 판결을 내려야겠다. 이 논리예요. 예, 공감일자 찍어보세요. 9명이 돼야지만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조건인데 7명이 되기 전에 8명으로 판결을 내리겠다. 지금 얘네들은 이런 논리죠. 예.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사실은 이 논리 성립이 안 되는 거고 이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한 명 더 임명해갖고 9명을 맞춰야지만 이 판결을 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재판관이 이제 공백이 생겨갖고 자기네들이 공백이 생겨가지고 그 빨리 진행한다는 것은 이것은 국회나 헌법재판소에서 책임져야 할 상황이지 국가 중대사를 판결해야 하는 재판에서 그 대통령 측 변호인들에게 방어권 행사를 제약하는 것은 굉장히 그 법률상 오류를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죠? 지금 얘네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대통령 변호인 측에게 변호나 반론할 수 있는 충분한 물리적 시간을 주지 않고 있고 왜? 기간을 정해놓고 지네들 퇴임하기 전까지 하겠다고 하니까. 그리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어요? 증인, 증거 모든 걸 채택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그 대통령을 탄핵시켰던 탄핵소추권을 한번 보고 갈게요. 이 탄핵사추안을 보면은 42장이랑 이렇게 쫙 있는데 실제로는 뭐 읽어보면은 뭐 말도 안 되는 것들이 거의 대다수예요. 그러니까 뭐 얘는 뭐 했은 것 같아요. 얘는 뭐 했던 것 같아요. 얘는 뭐 했을지도 몰라요. 뭐 이런 말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조사되지도 않았고 어떤 기사에서 뭐가 나왔다더라.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뭐 보면은 여러분들 탄핵 소추안의 내용을 보면 다 기사죠. 보도자료 기사. 보시면 일자 찍어보세요. 예. 맞죠? 그러니까 기사를 토대로 대통령을 탄핵한다는 거예요. 이거 뭐 증거, 증인, 뭐 객관적인 자료도 없이.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그동안 본 기사들은 참이 많았나요? 거짓이 많았나요? 기사들은 다 어땠나요? 다 거의 다 거짓말이었잖아요. 아까 보여줬다시피 예, 아까 그죠? 아까 보여줬다시피 자, 봐봐. 이 다 거짓말이었잖아요. 그죠? 다 거짓이었잖아. 기사들이 다 미확인 보도잖아요. 근데 이 미확인 보도로 탄핵 소추를 해버린 거예요. 아이고 이게 왜 안 보이냐? 탄핵 소추안. 네. 자, 요까지 이제
정리가 됐으면 일자 한번 찍어보세요. 자, 그리고 이제 그 탄핵 이제 결론에 뭐라고 냈냐면, 이 국회의원들이 이 탄핵 소추안을 쓴 내용 꼬라지를 보면 2016년 11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3주 연속 4.5%의 유례없는 낮은 수치로 추락하였으며, 그죠? 2016년 11월 12일 그리고 같은 달 26일 서울 광화문에서 100만이 넘는 국민들이 촛불 집회와 시위를 하여 대통령 하야와 탄핵을 요구하였다. 그러니까 탄핵해야 된다. 여러분들, 자,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손님 449315 정치 얘기 그만하시죠. 정치 얘기하니까 네가 나가세요. 정치를 모르고 무슨 주식을 하겠다는 거야. 우리 가치넷은 거의 보수층이에요, 여러분들. 13년 동안 우리는 계속 이런 얘기를 해왔어. 나라가 어려운데 이것을 외면하면 여러분들 그것이 잘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자기네들의 그 잘못한 것을 얘기하면은 찍소리도 못하는 것들이. 맞죠? 여러분들 지금 이게 탄핵 소추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지금 대낮인데도 여러분들 한 350명 방송 입장해 있습니다. 어저께는 한 600명 넘게 접속해갖고 서버가 불안정해서 꺼졌고요. 대신 낮에 이렇게 방송을 좀 해드릴게요. 어쨌든 탄핵 소추권을 보면 촛불 100만 명 여론에 의해서 혹은 기사들의 내용, 기사들을 인용해서 이것을 증거로 소추권을 낸 거죠. 맞죠? 네, 공간일자 찍어보세요. 그러니까 정말로 어이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울러 이제 검찰 조사 및 특검 조사에서도 여태까지 판결 나온 건 아무것도 없어요. 판결은 없고, 공소가 제기된 상태로, 즉 공소라는 것은 법원의 판결이 아니고 검찰의 의사표시 문서죠. 그죠? 공소라는 것은 검찰의 의견일 뿐이죠. 그죠? 그냥 이 공소 사실만으로, 기사만으로, 또 광화문에 100만 명 모였다는 만으로 탄핵을 해야 된다는 탄핵 소추안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사태는 의혹으로만 대통령이 나쁘다, 뭐 최순실이랑 뭐랑 했을 거다, 뭐 고영태랑 최순실이랑 뭐 그렇고 그렇다더라. 그죠? 의혹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이제 예산하고 국민들의 시간을 빨아먹으면서 이것들이 이제 이렇게 작당 모의를 해온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어떻게 했어요? 특검을 그래서 야당 측에서만 추천한 사람들로 특검이 만들어졌는데, 이 특검 놈들이 90일 동안 밝혀낸 거는 없고 무려 36억 원의 예산을 소비했습니다. 예, 공감 일자 찍어보세요. 얘네들이 90일 동안 대국민 스트레스를 주면서 36억 원의 세금을 쓴 거예요, 여러분들. 왜 이런 것들은 지네들 뭐 했다고 36억이나 씁니까? 90일 동안. 그죠? 예. 근데 이제 탄핵 소추를 할 때 사실은 어떠한 사건에 대해서 객관화된 것이 없어요. 그래갖고 이제 오늘 뭐 2시에 발표를 한다 그러는데, 들어보나 마나 개뻘소리고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여러분들 막무가내로 대통령의 탄핵을 의결한다는 것은 얘네들이 뭐예요? 지금 법이고 뭐고 없고 지들이 이제 떼거리로 기분 나쁘니까 탄핵시키겠다 이거 아니에요. 직무를 일단 정지시켜 놓고 탄핵되거나 말거나 뭐 안 되면 그뿐이고, 국민들이야 뭐 씨름하던 말던, 국가 경제와 안보가 박살나던 말던, 지네들 먼저 그냥 이렇게 떼거지 그냥 어거지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은 헌법재판소까지도 올 수 없는 소추안이고, 대통령 그 탄핵 사유도 안 되는 것이고, 많은 불법을 지금 자행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국민들은 이것을 좀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탄핵 소추안과 지금 대통령 탄핵이 이렇게 지금 탄핵 재판 과정이 진행된다는 것 사실 자체가 대한민국의
자유주의와 헌법에 대한 행패라고 저는 봅니다. 공감 일자 찍어보세요. 그래서 아까 소추장을 봤지만은 그 소추장 내용에 어떠한 내용 하나하나 내용이 특정되어 있지 않으면 소추장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과 함께 국정농단을 했다. 이것은 되게 추상적인 개념이잖아요. 그죠? 아니 국정농단을 했다고 써놨는데 소추 안에 안 했다고 무슨 방법으로 증명을 할 거예요? 공간일자 찍어보세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뭐 국정농단, 뭐 비선실세, 막 듣도 보도 못한 단어들을 써가면서 국민들을 혼돈시키고 그것들을 방어하기 위한 증명법을 만드는데 물리적인 시간이 엄청나게 오래 걸릴 수밖에 없게끔, 그래서 13가지나 되는 소추안을 섞어찌개로 이리 설키고 저리 설키고 해갖고 뭐 하나라도 걸리면 걸리는 식으로 이렇게 해버린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소추 내용을 보면은 결론은 박근혜 대통령은 나쁜 사람이고 국민 여론이 안 좋고 지지율이 안 좋고 국정농단을 했고 세월호 7시간 동안 뭘 했을지 모르겠고 아무튼 모르겠고 자기들 입맛에 안 맞으니까 그냥 대통령 갈아치워 주세요 이거잖아요. 맞습니까? 공감 이자 찍어보세요. 대통령 바꿔주세요. 내가 대통령 하고 싶어요. 지금 이런 소리 아닙니까? 지금 정치판이. 헌법이고 국민이고 나발이고 난 모르겠고 최순실이란 그런 년이랑 가까이 지냈으니까 그냥 탄핵시켜주세요. 이거 아닙니까? 지금 국민들의 생각이. 맞죠? 그랬더니 어때? 사실은 그러면은 이것들을 우리가 방어를 하겠다. 방어를 하겠으니까 먼저 이 문제가 되었던 태블릿 PC를 증거로 삼아라. 태블릿 PC를 증거로 채택해서 조사하자. 그랬더니 헌재가 어떻게 했어요? 태블릿 PC 채택 안 한다고 했어요. 예, 공항일자 지금 일단 증거 채택을 안 합니다. 그래? 그러면 고영태를 최순실 말고 최순실도 세웠으면 고영태도 세워서 진위 여부를 따지자. 그랬더니 헌재가 뭐라 그랬어요? 헌재가 고영태 증인 신청도 기각시켜 버렸죠. 증거, 증인 모두 기각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뭐라 그랬어? 자, 그러면은 음성 녹음 파일이 있고 이 사건에 대한 2,000 몇 개의 녹음 파일이 있으니까 그 중에서 중요한 거 단 몇 개라도 들어보자. 그죠?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요? 녹음 파일도 증거 채택 안 해라고 했죠. 증인 채택도 안 해. 그러니까 증거물, 증인 모두 채택 안 하고 또 법적 소추권 자체로도 법적 조건을 구성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죠? 근데 소추권은 뭐야? 소추권은 기사로 채택을 했잖아요. 기사로 소추권을 쟀는데 기사는 전부 다 거짓으로 판멸이 났고 또 100만 촛불이라 그랬는데 지금은 어때요? 촛불은 다 꺼져버렸고 500만의 태극기가 모이고 있잖아요. 그럼 소추 자체가 전면 무효화가 돼야 되는 거죠. 공감 이자 찍어보세요. 얘네들은 지금 100만 명이라는 걸 지금이라도 보이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사기를 치고 있냐면은 빈자석에 풍선 세워놓고 있고요. 1인당 촛불 2개씩 들게끔 강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하는 짓이 다 사기라는 거죠. 얘네들이 지금. 맞습니까 여러분들? 하는 짓이 얘네들이 지금 자행하는 모든 짓이 다 사기라는 거야. 그러니까 소추, 헌재 모든 것이 거짓이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자, 어떻게 공부가 됐으면 일자 찍어보세요. 그래서 자, 그럼 육하 원칙으로 한번 따져보자. 이 법정은 증거 우선주의, 증인 우선주의, 그죠? 또 법리 우선주의, 이 세 개지가 우선주의인데 그럼 육하 원칙으로 한번 따져보자. 처음 문제가 되었던 태블릿 PC 증거로 채택하고 그랬더니 정색하면서 거부했고요. 또 정당한 재판을 위해서 그럼 증인으로 고영태와 김기춘 등을 증인으로 부르자고 신청했지만 역시 증인 신청을 기각했고요. 그러면서 핑계가 어떻게 되냐면 그 핑계를 어떻게 됐냐면 헌재가 뭐라고 핑계를 댔냐면은
3회나 증인신문 기일을 지정해 소환했고 소재를 찾았지만 무산됐고 고 씨가 진술한 조서도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기 때문에 뭐 보장할 필요가 없다. 소재가 무산된 놈이 지금 야당 놈들이랑 어깨동무하고 사진 찍고 술 처먹고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공감의 일자 찍어보세요. 그죠? 소재를 못 찾은 놈이 뭐 나올 건 다 나오고 뭐 지들 필요한 데는 다 나오잖아요. 이게 말이 되는 거죠, 이게. 예.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죄가 없는 사람은 특검까지 만들어서 90일 동안 없는 죄를 만들어 갖다 붙이려고 국민 세금을 30몇 억이나 쓰면서 행패를 부렸는데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열쇠를 쥐고 있는 고영태를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으니 헌법재판소가 정상적인 재판을 진행하지 않겠다는 것이겠죠. 공감의 1자 찍어보세요. 다 모순이에요. 구인이 안 되면 모순이고 소추한 이거 가짜로 만들어진 거고, 그죠? 또 재판 과정에서 그 변호인 측에게 물리적인 시간을 주지 않고 있고, 시간도 주지 않고 증거, 증인, 이 모든 것들을 지금 다 부정하고 있는 마법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죠. 안녕하세요. 왼쪽 스크린 김진태 의원님과 인사하는 청년입니다. 어디요? 이 청년이라고? 이 청년은 아닌 것 같은데. 예. 맞아요, 제 친구. 자, 그렇군요. 여자친구예요? 남자친구예요? 얼굴 보니 여자친구네요. 네, 자, 어쨌든 요까지 진행이 되셨죠, 여러분들. 자, 요까지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김진태 의원이 참 미인이랑만 이렇게 딱 악수를 하는 그런 선별 능력이 뛰어나다고 제가 이제 그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 재판은 여러분들 이번 재판은 증거, 증인 또 이 모든 것들이 다 부정된 재판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이 재판은 근데 사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재판입니다. 그죠? 이렇게 중차대한 재판이 이렇게 거짓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 시간이 이제 약 일주일 정도 남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마 금요일 주식시장이 끝나고 나면은 탄핵재판 결과를 발표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근데 이 탄핵 사태는, 이 재판은 대한민국 미래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태로서 국민들에게 엄청난 심적 부담과 압박감을 시간이 갈수록 더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자체로 국민들을 반으로 쪼개버렸죠. 맞죠? 공감 일자 찍어보세요. 이 사건 자체로 지금 정상적인 국민들을 반으로 쪼개버렸어요. 그럼 지금 헌법재판소의 입장에서는 이제 거의 다 드러났어요. 다 드러났기 때문에 인용을 하자니 촛불들에게 큰일 날 것 같고, 국회의원들에게 또 기각을 하자니 저 수백만 명 모인 인파들이 몇 배나 불어나서 더 지들이 큰일 날 것 같고, 탈출구가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금 현재 헌법재판소가 지금 이렇게 잘못 가고 있는데 유일한 탈출구가 뭐냐면 탄핵 각하도 아니고 탄핵 인용도 아니고 탄핵 뭐죠? 탄핵 기각도 아니고 탄핵 인용도 아니고 유일한 탈출구는 탄핵 각하밖에 없는 겁니다. 그죠? 각하라는 건 뭐예요? 각하는 국회에서 의결을 잘못했기 때문에, 국회에서 이 소추안이 이게 잘못됐기 때문에 국회로 다시 돌려보내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법원으로서는 이 사건의 실체관계를 사실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국회의 의결 자체가 부적격하다. 니네의 소추안 자체가 이거 처음부터 엉터리다. 그러면 원래부터 이 국회라는 존재가 어땠어요? 대한민국 국회라는 존재가 일도 못하고 무능하고 돈만 탐내는 이 탐욕꾼들 집단 아닙니까? 맨날 욕 처먹는 무능한 국회였기 때문에 그냥 국회가 욕 한 번 더 처먹으면 끝나는 일입니다. 공감의 일자 찍어보세요. 가장 좋은 답은 대한민국 최고의 재판관이라는 이들의 명성에 스크래치 가지 않고 맨날 욕 처먹는 국회의원들에게 그냥 한 번 더 욕 처먹게끔 하면은 가장 깔끔하게 해결된다는 것이죠.
그죠? 따라서 이번 사건의 최선의 단기 해결책은 바로 탄핵 각하입니다. 언론에서 보면 여러분들, 언론에서 보면은 지금 뉴스를 보면은 태극기 측은 헌법재판소를 판결 결과를 승복하지 않는다, 승복하지 못할 것이라는 뭐 이런 식으로 태극기 보수층을 막 비난하고 욕을 하고 있습니다. 맞죠? 굉장히 그렇게 민감하게끔 지네들이 승복할 수밖에 없게끔 여론을 조성해 가려고 하는데, 그런데 민사소송법 451장 1항 1호를 보면 여러분들 이것은 재심 사유가 됩니다. 승복 여부, 정치적 발언, 불복 여부 이런 것은 문제가 안 되고요. 애초부터 잘못된 재판이기 때문에 민사상 재심 사유가 되는 거예요. 공감이 이자 찍어보세요. 그래서 얘네들은 어쨌든 탄핵을 인용시켜 놓으면은 얘네들이 굉장히 피곤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이거는 그냥 끝날 문제가 아니죠. 네. 자, 아셨죠? 자, 그러니까 뭐 정치 전국은 어쨌든 어떤 결론이 나던 요런 맥락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번 사건을 겪으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배워둬야 하고 분명히 해야 할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자, 간단한 문제죠. 236 더하기 564 더하기 895 더하기 231 더하기 54는 얼마죠? 얼마죠? 모른단 말이야. 정답은 1980이에요. 그죠? 그럼 그 다음 문제. 1년은 몇 초죠? 모른단 말이에요. 그죠? 1년은 자 365일 곱하기 그죠? 24시간 곱하기 60초 해야지만 얼마가 나와? 52만 5600초가 나와요. 자, 아주 간단한 문제예요. 아주 간단한 문제. 우리는 매일 살아가면서 이렇게 간단한 문제, 간단한 작은 문제에 대한 정답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혹은 우리가 자연계의 작은 질서도 사실은 답이 필요로 해요. 이런 간단한 문제의 답을 얻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산기를 두들겨보고 혹은 스마트폰으로 키워드를 검색하는 수고를 거친 후에야 비로소 정답을 얻을 수가 있죠. 공감을 일차 찍어보세요. 정답을 얻으려면 뭐가 필요하냐? 수고스러움이 필요한 거야. 그쵸? 인정하죠? 그런데 사람들은 지금 국가가 이 지경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큰 사건 사고가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언론에서 24시간 주입시켜주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들려주는 이야기들이 마치 세상의 정의이고 정답이고 진실인 양 맹신해버리는 것이죠. 공간 일자 찍어보세요. 그 누구도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정답을 그냥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경험이 그랬죠. 누군가가 공짜로 준 정보, 누군가가 공짜로 알려준 지식은 다 거짓이에요, 여러분들. 응? 그러니까 이런 것들, 누가 공짜로 주는 지식과 정보를 그냥 맹신하면 어떻게 돼? 자기가 이용당하는 것이죠. 자신의 인생의 진액을 거머리들에게 어떻게? 빨아먹히고 있는 것이죠. 자기를 이용해 먹고 자기 피를 빨아먹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 사람들을 추종하면서 그 사람들을 대신 싸워주고 있는 것이죠. 공감에 일자 찍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누군가 인생의 정답을 공짜로 주고 있는 것이라는 그 믿음, 그 맹신을 깨지 못한다면 그런 사람들의 미래의 시대는 더욱더 참혹하고 혹독한 인생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강화문에 가면은 그 뭐 세월호 있는 사람들, 뭐 이 촛불 하는 사람들 보면은 굉장히 눈빛도 탁하고요. 사람들이 진짜로 암울한 그 상태 그대로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이쪽은 그래도 어때요? 의지가 있고 눈빛도 빛나고 다시 한번 해보자 하는 그런 절개 같은 게 있는데, 저쪽 사람들은 아니에요. 굉장히 누군가를 맹신해요. 그것이 뭐 손석희인지 뭐 문재인인지 아니면 북한의 김정은인지 모르겠지만 누군가를 굉장히 맹신하면서 탁한 눈빛으로 지네들끼리 둘러앉아서 소주를 마시고 있죠. 예. 따라서 우리가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것, 저들보다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중요한 건데, 우리가 우리의 일과 인생,
그리고 투자에 성공하려면 남이 공짜로 보여주는 시각에 흔들리지 말고, 그죠? 공짜로 보여주는 시각은 뭐예요? 시세, 지금 막 뉴스 이런 것들에 흔들리지 말고 먼저 자기 자신의 사용법을 배워가야 됩니다. 아시겠죠? 공감 1차 찍어보세요. 자신의 사용법, 자기 자신을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예.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아까 부자들의 언어와 부자들의 언어인 금융을 배우고, 그것이 어려워도 고단해도 이렇게 조금 학습해 가면서 그렇게 가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이번 국정농단 사태 현상을 보면서 주변에 이제 그 신뢰할 수 있는 인간과의 관계 형성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다시 깨닫게 되었죠. 맞죠? 대통령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었는지. 법무부 장관이 사건이 터지니까 바로 사표 쓰고 나갔습니다, 여러분들. 그죠? 근데 우병우 씨 같은 경우는 어때요? 그렇게 자기 재산, 뭐 친가 다 조사를 받고 검찰 조사를 그렇게 받으면서도 청문회에서 당당하게 박근혜 대통령을 존경한다. 그 사람은 뭐 애국심이 있고, 요렇게 이제 사람이 보이게 된다는 것이죠. 공감 1차 찍어보세요. 그래서 사실 여담이지만 여러분들 사업하는 것도 그렇고 또 이제 기업을 운영하는 것도 그런데, 물론 정치도 마찬가지겠죠. 나라의 행정도 마찬가지겠죠. 기업도 인건비라든지 또 사회성 문제 때문에 필요한 인재를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만큼 모으는 게 가장 힘듭니다. 네, 공감을 2차 찍어보세요. 기업도 그죠? 필요한 인재를 그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만큼 모으는 일이 가장 어려워요. 이렇게 힘든 일이 터졌을 때 주변에 그 사람들이 나와서 자기네들이 좀 진흙도 좀 뒤집어 쓰고 대신 피를 좀 뒤집어 쓰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했는데, 그런 사람이 없었다는 게 조금 안타깝고, 대신에 진짜 충신이 누구였는지 한눈에 보이게 되었죠. 맞죠? 진짜 충신이 누구였는지 우리가 보게 된 거예요. 사실 인간은 권력을 추종하게 되어 있는데, 그 권력이 옳은 권력인지 정의로운 권력인지 부정한 권력인지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게 정확히 보입니다. 공감 1차 찍어보세요. 사람은 뭐 권력을 추종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정의로운 권력이 아니면 결국은 다 망가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나라는 권력자는 정치인들은 정의로운 권력으로 정의로운 국가를 세우기 위해서 이제 자기네들이 부단한 노력을 해야 되듯이, 우리 투자자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투자자들은 정치인도 아니고 권력자들도 아니기 때문에 10년, 20년 부자되기라는 플랜을 세워서, 그죠? 10년, 20년 경제적 자유라는 꼭지점을 만들고 우리들의 생각과 의지와 경험을 조합해 가면서 마치 낮에 풀을 뜯어먹는 양떼들을 우리로 몰고 가듯 우리의 번잡한 머리 생각들을 한 곳으로 모아서 미래의 목적지로 몰고 가야 됩니다. 예, 이게 됐으면 2차 찍어보세요. 예,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잡념들을, 생각들을 양떼를 모으듯이 모아갖고 10년 후 나의 어떠한 위치, 20년 후 나의 어떠한 자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투자하는 사람으로서 그런 꼭지점을 만들고서 글로 가야 된다는 거죠. 이제 어쨌든 3월 중순이에요.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든 이제 불확실성은 제거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명박 정권 때는 연평도 폭격 사건도 났었죠. 아주 나라가 온통 시끄러웠어요. 천안함도 침몰. 그런데도 정신을 못 차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근데 어쨌든 그런 큰 사건, 정말 전쟁의 일촉즉발 상태까지 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시 복구했고 복원되었습니다. 주식시장은 여러분들 불확실성을 가장 싫어하는데, 어쨌거나 싫든 좋든 그 불확실성이 이제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공감을 1차 찍어보세요. 이제 그 불확실성이 여러분들 이제 다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은 확신하면서 올라갔고 불확실성에서는 항상 바닥이야. 불확실성이 사라지면서 가속도로 올라가고 여기서 확신을 하고 다시 내려옵니다. 지금은 어떤 구간이? 카오스 구간이야. 엄청난 카오스 구간이죠.
자, 불확실성이 해소된 나라들은 지금 어떻게 되냐면은요. 인도 증시예요. 신고가로 날아가고 있죠. 그죠? 보시면 일자 찍어보세요. 그죠? 예. 그리고 인도는 지금 몇 시예요? 인도는 지금 시간이 몇 시요? 예. 인도는 영원히 시계가 4시죠. 예. 인도 네시아도 역시 이제 신고가로 가고 있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이런 나라들도 보시면은 이런 그 불확실성이 사라지면서 신고가 우상향을 시도하는 게 자본주의의 기본이죠. 핵심이죠. 그러면은 신고가를 친 인도의 그 주봉 차트를 보면 어때요? 호황과 불황이 반복되죠. 보시면 일자 찍어보세요. 그래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호황의 씨앗을 뿌리면 어떻게 돼요? 호황의 씨앗을 뿌리면 꼭지 돌아. 그죠? 또 불황의 씨앗을 심으면 어떻게 돼요? 불황의 씨앗을 심으면 행복이 돌아. 맞죠? 호황에서 씨앗을 심으면 꼭지 돌아. 맞죠? 예. 이 그림과 똑같아요? 틀려요? 똑같다? 일자 찍어보세요. 그럼 전 세계에서 어떤 나라 주식이 좋은 주식은 제일 싸다 그랬어요? 전 세계에서 이 멕시코도 보세요. 세계에서 가장 코가 큰 민족 멕시코가 지금 자기네 코 크기만큼 시장이 계속 올라가잖아요. 맞죠? 세상에서 코가 제일 큰 나라는 멕시코고 세상에서 주식이 가장 싼 나라는 대한민국입니다. 에이 설마요. 진짜라니까요. 보여줄게요. 자 보세요. 한국 주식 전 세계에서 가장 저평가. 보이시면 3차 찍어보세요. 우리나라는 지금 PER로 9.6, 9.6이고 미국이 18.5, 일본 16, 홍콩 16, 프랑스 15, 싱가포르 14, 필리핀 17.8. 우린 지금 반도 안 돼요, 여러분들. 보시면 일단 찍어보세요. 우리는 지금 이런 나라들의 지금 반도 안 되는 수준이죠. 예. 그 중에 이제 코스피보다 코스닥, 그러니까 싸게 사서 비싸게 팔려면은 한국 주식을 사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 저평가된 게 여러분들 장기 매집되고 저평가된 게 해소가 되면은 못 간 만큼 올라간다 그랬죠? 옆으로 행보한 만큼 각을 세우는 거라 그랬죠? 그죠? 이게 근본이에요. 이게 기본이에요. 영상 하단의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욱더 질 좋은 컨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